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시지 않습니까, 요즘? 네. 네. 엄청 바쁩니다. 국회의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도 있었는데 언제가 더 바쁩니까? 더 힘듭니까? 국회의원이 더 힘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하시다가 권익위원장 하시다 다시 국회의원 하시는데 네. 국회의원이 더 힘드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도 보셔야 되고 또 국회 가셔가지고 처리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최고위원도 하셔야 되니까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국회에 많은 눈들이 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인데 사실은 22일 만에 취임 22일 만에 이렇게 시정연설을 한 거거든요. 아주 눈에 띄었고요. 어제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 너무 강행군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년 된 것 같아요. 제 마음만 그런가요? 22일 됐는데 23일 됐는데 뭐 1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거의 뭐 20일 사이에 예. 여야 지도부 오찬 2번 하셨고 맞네요. 해외 순방도 갔다 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국회 시정 연설도 연설도 하시고 뭐 다른 윤석열 대통령 때 생각하면 거의 몇 년 만에 했던 일을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어제 시정 연설 좀 굉장히 우리가 호평을 했던 것이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했다. 보통 좀 길잖아요. 네. 근데 어제 굉장히 짧게 하셨습니다. 뭐 이해가 되더라. 네. 무슨 말씀인지 딱 알아먹겠더라. 이런 네. 얘기들을 좀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대표 시절에 늘 강조했던 게 길게 말고 짤막하게 네. 그러면서 좀 임팩트 있게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네. 딱 부합하는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돋보인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그런 연설이었고 내용의 경우에도 지금 왜 이 시기에 추경이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들면서 그런 설명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추경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연설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 연설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재정의 역할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뭐 딱 길진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짧았는데 앞에는 지금 현안 얘기를 하고 좀 뒷부분은 추경에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 그 얘기를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야당 관련해서 자극적인 단어는 안 쓴 것 같아요. 뭐 이제 균등, 기득권 그냥 그런 정도 특혜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막 야유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끝날 때 가면서 악수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일단 보통은 이제 좀 대통령 오면 야당에서는 좀 야유를 하든지 피켓도 하든지 뭐 심지어 뒤돌아 앉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아마 이제 정부 초기에 한 그 시정 연설이라 야당이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야유가 없이 조용히 물론 이제 박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의를 보였다. 그런 생각하고 좀 너무 조용하니까 대통령께서 연설 도중에 야당 쪽에서 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런 농담 쪽으로 그런 이제 말씀을 언급이 있었지만 어쨌든 연설 자체는 아주 잘 끝났다 생각하고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한 12번에 걸쳐서 이 박수를 쳤고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여당 쪽으로 쭉 중앙을 통과하셔서 민주당 쪽의 의원님들하고 악수를 하고 대화도 나누셨어요. 이제 입장을 하셨고 연설이 끝난 이후에는 일부러 이제 국힘 글로 가셨군요. 쪽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일일이 악수를 하셨는데 조금 눈여겨볼 점은
보통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다 기립을 기립은 하셨어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수는 치지 않았지만 기립을 한 점에 있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아하.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정말 우리 여당을 통과할 때랑 달리 90도에 가까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존중의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뭐 야당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수도 하고. 이게 비교하면 좀 그런데 또 윤석열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시정연설 국무총리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시정연설 하면서도 좀 지금 분위기와는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쩌면 소통 행보로 해야 되나요? 그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없는 얘기잖아요. 그 대본에 없는 거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 자리로 가서 악수하고 또 대화 나누는 모습. 이 소통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또 이런 협치의 의사를 표시를 했지만 국민의힘도 적어도 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에 호응을 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협치와 소통의 정치가 다시 좀 부활을 하려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기대감. 조금은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도 국민의힘 쪽에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감사의 말씀, 네. 높이 평가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몰라도 국정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 넘는 조사도 있고요. 취임 직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네.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여론조사들마다 좀 네. 들쭉날쭉하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이 대선 때랑 취임 직후랑 그런 이제 지표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높이 상승을 했고 네. 심지어 뭐 어떤 조사의 경우에는 70%를 있어요. 넘는 그런 조사도 이런 있어요. 지지율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여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불문하고 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이면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정말로 강행군을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소통 그 통합 행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장관들을 임명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장관들을 이렇게 다 함께 그렇죠. 국무회의를 네. 하면서 협치하는 이런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전임 윤석열 정권과 너무나 다르다. 비교됩니다. 예.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좀 안도감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호남에도 지방도 가시고 타운홀 미팅도 하시고 외국 가고 국회 가고 항상 내 얼굴이 이래 보면 이렇게 피곤할 만도 한데 피곤이 별로 안 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참모진들은 피로함이 좀 느껴지는데 대통령 본인은 그 피곤함이 저는 저만 그랬는데 좀 별로 안 피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그 이분이 에너지가 어디서 아니 같이 나오시나? 제가 왜 그 질문하냐면 당 대표 하면서 같이 회의도 네, 많이 하시고 네. 거의 같이 이제 했지 네.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습니까? 대표 시절에도 네.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저분은 진짜 언제 잠을 주무시나 네. 그리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가장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우리 지도부 내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더 하신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또 소록도도 갔다 예, 오시고 예. 이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 또 진짜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뭐 네.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네. 자, 중요한 건 또 인선입니다. 국무위원들 이제 임명을 했고 또 어제 차관 인선도 일부 발표했는데 법무부하고 기재부 쪽은 또 경제 분야 산자부도 아니죠. 아직 발표가 안 된 장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핵심 부서들 가장 핵심 부서. 인선이 지금 이제 아직 늦어지고 예. 있는데요. 기재부, 뭐 또 산자부 비롯해서 교육부도 없는 것 같고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행안부, 행안부, 또 지금 의료 대란의 이슈인 보건복지부. 복지부, 아직
좀 아주 많은- 중요한 거 7개 정도 네, 빠져 있네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예. 고심이 깊으신 것 같고요. 아. 가장 적격자를 찾기 위한 그런 이제 고심의 시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유능한 인재를 발탁을 해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보면 실용, 파격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것도 사실 논란도 되기도 했지만 좀 눈에 띄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새로운 또 장관들 임명할 때도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로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선 네. 기준은 그동안 당대표 시절에도요. 음흠. 그때 당시는 이제 친명, 비명, 뭐 당내에서 뭐 이런 게 맞습니다.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친명, 비명 뭐 이런 이제 계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 이런 분만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네. 비록 당신을 비토하거나 좀 평소에 호의적이 않은 그런 인사라 하더라도 실력이 있고 유능하면 일단은 발탁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선의 원칙이 이번 대통령이 되시면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음흠. 그래서 지금 발탁한 인사들 또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그분들이 평소에 뭐 친명이라든지 아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그런 인선들이 아니거든요. 뭐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만 봐도 저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보기에는 쓴소리 많이 하신 예. 분들을 발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친명들이 나는 뭐야? 왜 이런 나는 저렇게 생각이 치는데 왜 안 네, 불러주지 이렇게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뭐 이쪽 인사든 저쪽 인사든 네. 상관없이 발탁을 하는 그런 이제 실용주의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행보를 어쩌면 국민들은 보이시고. 자기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자기 사람 쓰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 자리에 정말 가장 맞는 사람 뽑아준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아마 남아 있는 그 장관 인선에도 네. 그런 실력과 유능함을 아하. 기준으로 하면서 그런 이제 통합적인 네. 그런 인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정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 뭐 보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최재해 감사원장 잘 아시고 뭐 감사원하고 그걸 더 잘하고 계시니까 뭔가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반성이나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성의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지금 감사원 지도부 예. 그러니까 감사원장 그리고 또 지금 최달령 네. 사무총장 그리고 지금 감사위원으로 가 있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 네. 그리고 김영신 공직기강 담당했던 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그 유병호 사단 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전 정권의 이제 문재인 정권이죠. 네.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던 그런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던 사실상 이제 저는 주범으로 봅니다. 네.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4명이 주범입니까? 네, 아. 네. 그래서 그 주범들이 여전히 감사원의 핵심, 지금 실세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모두가 이 네 사람은 다 지금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수사 대상이고 그동안 강도 높은 공수처의 뭐 감사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수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중단은 되어 있지만 아마 곧 이 수사가 재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그런 그 사실상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권과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저에 대한 그 표적 감사는 완전히 이제 실패한 그런 표적 감사였다는 게 이번에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적어도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한데
지금 국정기획위에서도 와서 전혀 반성 없는 모습.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후한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그 실무자협의회 직원들 130여 명이 그 방금 얘기한 그 이제 지도부들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감사원이라는 기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사퇴하라 이렇게 하니까 또 감사원 측에서 나온 얘기는 근데 직원들 130여 명에 불과한 얘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감사원이나 공직사회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130여 명이 목소리를 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예. 다 낼 수는 없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변명으로 덮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쳐설 수 없는 기간이 되었구나. 네. 그래서 이 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참 저도 그 보도도 보고 옆에서 봤지만 온몸으로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표적으로 해가지고 헌법기관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기관장 보내려고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조사를 하고 그런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저를 따라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전혀 예. 다른 문제인 게 예. 저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치 철학이 다른 이 윤석열 정권과는 좀 함께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사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초기에 그래서 이제 사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건의위원장 국무회의에 오지 나오지 마라. 예, 그리고 명패 빼, 네. 당 빼. 거의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사람에게 강제로 당신 나가. 더구나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법률에 정해진 임기가 있는 기관장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사퇴하라. 이런 거는 법치주의나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압박에 굴복해서 제가 쫓겨나듯이 간다는 거는 제가 거기에 동조하는 공범이라는 생각으로 저항을 한 것이지. 네. 지금 이진수 위원장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불러서 국무회도 함께하고 업무 보고도 받고 발언도 많이 하던 것 같은데요. 네, 발언도 보장을 해주고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저의 상황이랑 비교해서 그냥 무조건 나는 자리 지킬 거야. 이거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상설이죠. 분명히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시간을 정했어요. 내일 9시로 정해서 나와라. 출석하라 윤석열 하니까 10시에 해달라 뭐 하고 등등 지하 출입 주차장 출입해달라 이거 안 해주면 못 간다. 윤석열의 이 행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반성 없는 뻔뻔한 그렇죠. 사람이다. 진짜 후한무치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이 범한 범죄가 내란죄가 우리 변호사 아시지만 형법상의 가장 중대 그렇죠. 범죄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것도 내란 수괴 혐의자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하고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자신의 권리만 찾고 있는 네. 거죠. 그것도 권리 보통 권리가 아니라 나한테 특권을 다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이 그동안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비공개로 뭐 지하 주차장 들어오면서 이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있었나?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예, 없었어요. 더구나 그 전두환 그 정말 우리 역사상의 가장 중대 범죄자 중에 한 명인 그런 전두환도 네. 제 기억에 공개적으로 수사를 맞습니다. 받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특권을 달라 이렇게 우기고 있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렇지만
출석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출석은 원래는 출석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하다 보니 이제 체포당하기 싫으니까 나 출석할 거야. 출석은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출석하라 이러니까 출석 못하겠다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검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체포영장 청구한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토요일 날 출석을 할 거고 특검 쪽에서는 비공개 지하 주차장 출입은 없다. 특혜는 없다. 특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응하지 않으면 이제 불출석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체포영장이나 이런 수순을 밟겠다. 네. 이런 이제 언질인 것 같은데요. 아마 무서워서 올 것이다. 공개적으로 네, 올 것이다. 출석을 할 걸로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비공개 이거 좀 제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중앙지법에 지금 다 가잖아요. 포털에 답변 안 하면 안 하잖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기자들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무시하고 가고 괜히 뭐 지지자들한테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비공개 지하 주차장으로 오게 해달라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떼석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와서도 기자들하고 답변도 안 하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중앙지법에 계속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 특검 거기는 왜 비공개로 간다고 하는지 납득도 안 되고 시간도 왜 9시, 10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1시간 더 자려고 하는가 싶기도 하고. 조은색 특검에게 좀 약간의 일종의 기싸움. 그렇죠. 기싸움으로 보이죠. 예,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쉽사리 네. 이 특권이나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수사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 윤석열과 또 상당히 악연이 있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검을 또 우리 의원님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감사원에서 그 고통을 또 겪었던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사원 이제 사건에서 네. 주심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심 판사였습니다. 예. 검사는 감사원 사무처 유병호가 이제 예. 공소를 제기했고 그걸 판결을 한 분이 네. 이제 사실상 조은석 조은석 지금 특검 예, 주심이었는데 이분이 원래 저랑 전혀 모르는 사람. 당연히 예,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뭐 저에게 뭐 호의가 있었거나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감사원 사무처는 정말로 불법적이고 틀렸다 이런 걸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심지어 사무처가 숨기려고 했던 그런 증거들까지 찾아내서 네. 이 사실상 그 이제 무혐의 결정을 저한테 내린 거거든요. 제가 그때 보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이분이 꼭 민주당 인사한테만 편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호의적인 게 예.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맞습니다. 그런 이제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정파, 뭐 이념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해서 그 수사와 판단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말 잘못 걸렸다. 벤통 걸렸다. 예, 그래서 네. 아마 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그 죄가를 낱낱이 낱낱이 밝힐 샅샅이 것이다. 밝혀서 국민들에게 네. 이렇게 보여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건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입원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데 이게 입원을 10일 이상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소환 부분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두 개 특검이 지금 특히 최상병 특검에서 이명헌 특검이 소환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체포영장 내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아유 뭐 소환하면 가긴 가겠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건희 수사 잘 될까요? 김건희 수사는 네. 지금 워낙 이제 언론 또 검찰 이런 통해서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있고 네. 또 비위 혐의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중앙지검에서는 사실상 무혐의로 덮었지만 맞습니다. 이번 고검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잖아요. 네. 주가 조작에 사실상 주범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증거가 네. 나왔어요. 이걸 덮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미 거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 수사 이거는 그냥 법률 해석만 하면 됩니다. 해석만 하면 된다. 네, 예. 그 뭐 수사는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그걸 해석을 무혐의라고 검찰은 또 해석을 권익에 계셨지 했지만 않습니까? 청탁금지법은 아우, 제가 뭐 권익이 네. 그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법 해석에 따르면 이거 명백한 명백하죠,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봐준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는 이제 특검에서 법률 해석을 네. 해서 뭐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뭐 다른 사안들의 경우에도 뭐 건진 법사와 관련되어 있어 그 목걸이와 샤넬백의 행방만 찾으면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환을 언제쯤 할까요? 윤석열도 지금 내일 이제 간다면 다음 주에는 김건희도 소환 조사를 받는 겁니까? 김건희는 더구나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요. 네. 예우를 해줄 하나가 없지 이유가 않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소환에 불응한다면은 예.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체포. 예. 그리고 김건희가 이번에 이제 자기 남편의 음흠. 사례를 보면서 야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영장이 날아오겠구나 이런 걸 그러네요. 지금 실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 부르면 이제 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지금 이제 제스처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이제 초기에 수사를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자나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범을 부를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환에는 응할 거고 응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바로 즉각 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구속. 네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됩니다. 지소가 조금 우울증이 뭐 하여튼 네. 아니 이렇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우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없죠. 있겠습니까? 그 지소 가는 사람이 다 우울해요. 대부분. 그걸로 이 아산병원이라는 이 상급 병원에 네. 바로 일반인들을 또 가기 힘든 병원에 음흠. 10일 이상 즉각적으로 입원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납득이 특혜라고 좀 어렵네요. 보여지죠. 네.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보면 국회 얘기입니다. 지금 상임위 배분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지금 문제인데 이게 뭐 후보자들을 냈어요. 위원장 민주당에서 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무조건 달라라고 하면서 이게 오늘 국회의장이 이걸 안 올리면 제대로 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단 국힘이 너무 네. 염치가 없습니다. 네. 1년 전에 저희들이 국힘과 민주당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네. 양당이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여야가 이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해서 이 효력이 유지를 한다라는 게 합의가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사정이 변경이 돼 가지고 민주당 내의 사정으로 이제 일부가 뭐 이제 다른 자리로 뭐 가면서 정청래 지금 예. 위원장이 후보로 나가면서 그만둔 네, 거잖아요. 공석이 법사위원장.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사정인 거죠. 국힘이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그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2년 하면 1년 남았으니까 하면 되는데 네. 그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반발하나요? 이거는 당연히 민주당 몫인 아. 거죠.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걸 우리한테 달라 이런 거는 민주당 내에 뭐 당직이나 이런 이제 어떤 국회직에 그거 우리한테 줘라는 것을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네. 않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몫이고 아직 1년간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인사를 뽑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 왜 그 아무런 그 사정 변경도 없고 여야의 합의도 없이 국힘이 그걸 내놔라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거고요. 그러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강행하기에는 또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예. 여야 어제 밤 늦게까지 여야 협의가 있었고요.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을 그 최종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내부에 이제 명단을 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결정이 나야 됩니다. 되니까. 투표로.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본회의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제 늦게까지 아하. 협상했는데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상임위를 구성을 하고 특히 예결위 위원장을 지금 이제 확정을 지어야
추경도 추경을 할 지금 거 아니에요.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추경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결위 통과하고 본회의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국힘이 하는 거는 이거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잡기다.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의 당의 사실 우리 당의 일이에요. 네. 그 위원장, 상임위원장 이 문제. 그 남의 당의 일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그걸 매개로 새 정부를 또 발목을 잡는 이것은 정말 이 야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거는 도를 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네.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민주당만이라도 네. 지금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아하.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아실 거다 생각합니다. 결심을 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중으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열리면 네. 결정이 나는 겁니다. 네, 사실 네. 결정이 나면 다시 다음 예결이나 상임 이제 겨쳐서 추경은 다음 본회의 때 통과될 수 있겠죠. 네, 예결이 통과되면 사실은 지금 네. 국회의석상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다 되죠, 예, 사실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배려하고 협치의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 보이려는 것인데 국힘은 지금 좀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돼서 저렇게 계속 개혁 막으려고 저런 건 아니냐. 국민들은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법사위원장 잡고 있으면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김도우 위원장이었나요? 아무것도 통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정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차인데 개혁할 거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윤석열 정권 초를 이렇게 돌이켜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그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해줬지 않? 인준을 해줬죠. 우리가 그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발목을 잡을 네. 수도 있었지만 정권 초기에 국무총리 인선과 그리고 내각 구성은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야당이지만 협조를 해줘야겠다. 그러니까요. 해서 협조를 해줬고요. 또 그때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때 야당이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이 추경이나 네. 국민재난지원금.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안 됐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예. 금액의 그 국민재난지원금 거의 1인당 100만 원에 네. 가까운 그런 지원금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추경에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 인준도 하고 추경 인준도 하고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물론 견제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이런 협조를 다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 뭐 추경, 심지어 지금 상임위원장 구성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협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맞게 민주당이 그럼 예.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최대한 협치를 하고 이 양해나 협의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도를 넘고 넘으면? 이 사실상 전국을 이렇게 이제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러려면 뭐 할 수 없이 저희들 할 수 있는 그렇겠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현희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주말 잘 네, 보내시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건강 잘 네. 지내세요. 너무 무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